FTX 사태 터지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난 3분기에 이 얼어붙은 땅 밑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무려 4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요. 네, 그렇죠. X만 딱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이전 분기보다 무려 290%나 급등했거든요. 이게 202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벤처 캐피탈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숫자만 보면 드디어 겨울이 끝나나? 하는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봄이 오는 신호 같은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총 414개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단 7개 회사가 전체 투자금의 거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서는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모두를 위한 파티는 아니었던 셈이죠.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초대받은 소수의 VIP 테이블에만 모든 게 다 집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지난 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VIP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게 다가올 2026년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VIP가 누군지를 보면 앞으로 이 시장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그 VIP 테이블부터 바로 한번 들여다보죠. 돈이 몰린 게 핵심 분야. VC들이 여기가 미래다 하고 콕 찍은 곳은 대체 어디였나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는 AI와 암호화폐의 결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블록체인 인프라 및 트레이딩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3분기 투자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AI, 그리고 인프라라. 듣기만 해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과거에는 메타버스 땅을 산다거나 NFT 그림 하나가 수십억이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템에 돈이 몰렸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시장에 보이지 않는 기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VC들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실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는 소위 진짜 기술에만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기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결제의 핵심 인프라, 그냥 돈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고요. AI와의 결합은 트레이딩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식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방금 진짜 기술에 돈이 몰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번 분기 투자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정말 극소수의 기업들이 모든 자금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현상이요. 7개 회사가 절반이라니 대체 어떤 회사들이고 왜 이들에게만 돈이 몰린 걸까요? 네, 이 부분이 이번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회사만 봐도 전체 흐름이 딱 보이는데요. 먼저 글로벌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 여기가 무려 1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10억 달러요? 와, 전체 투자금의 20%가 넘는 돈을 혼자 가져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형 거래소인 크라켄이 5억 달러, 그리고 미국 기반의 크립토 은행 에레보르가 2억 5천만 달러를 유치했어요. 레볼루트, 크라켄, 에레보르. 들어보니까 전부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랑 명성을 갖춘 기업들이네요. 특히 레볼루트는 이미 수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핀테크 강자잖아요. 맞습니다. 10억 달러라는 자금은 이걸로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이들 투자의 공통점이에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2018년 전후에 설립돼서 그 기나긴 크립토 겨울을 포함한 여러 위기를 다 겪어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생존 능력을 증명한 중견 기업들이라는 거죠. 신생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네, VC들이 더 이상 새로운 모험을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플레이어한테 자금을 몰아주면서 안정적인 성공, 나아가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024년에 막 시작한 신생 스타트업들은요, 투자 받은 프로젝트 숫자 자체는 많았지만 각 기업이 받은 실제 투자금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배들이 돛치를 올렸는데 정작 거대한 바람은 이미 항해 중인 거대한 전함 몇 척에만 불어준 셈이군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데요. 예전에는 과감한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스타트업의 기회가 열렸다면 이제는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존 강자들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우려가 바로 지금 초기 스타트업 시장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VC의 본질이 원래 유망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는 그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VC의 사모펀드, PE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초기 단계, 그러니까 프리시드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에서 그 원인을 4가지로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4가지 원인이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과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NFT나 웹3 게임 같은 소위 버블 섹터의 인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수십억 원씩 투자받던 분야들이 이제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확실히 주변에서도 NFT나 P2E 게임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AI와의 경쟁입니다. AI요? 네, 지금 전 세계 VC들의 자금이 블랙홀처럼 AI 스타트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정된 투자금을 두고 암호화폐 초기 기업들이 인류의 미래라고 불리는 AI 스타트업과 싸워야 하는 구도가 된 겁니다. AI와 경쟁한다는 게 단순히 투자금 유치 경쟁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인재를 뺏기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뛰어난 개발자들이 더 나은 대우와 비전을 제시하는 AI 분야로 대거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금도 부족한데 사람까지 뺏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인재의 흐름까지 바뀌었다는 거군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초기 투자에 나설 이유가 크게 줄었습니다. 안전한 국채에만 돈을 둬도 이자가 쏠쏠한데 굳이 모험을 할 유인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예전까지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VC 펀드에 자금을 넣었거든요. 전문가한테 돈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고 규제받는 투자 수단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굳이 복잡하게 VC 펀드에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 ETF를 사면 되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비싸고 불확실성도 큰 초기 스타트업 펀드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쫙 깔린 거죠. 정리하자면 시장 유행이 바뀌고 AI라는 경쟁자가 나타나고 고금리 때문에 모험 자본이 마르고 결정적으로 기관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말 사면초가네요. 자, 이번에는 돈의 흐름을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투자금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는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기 결과는 한마디로 미국의 압도적인 기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미국 기업들한테 갔어요. 딜 건수 기준으로도 4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나물바 2대2인 영국이 투자금 기준으로 28%를 차지했고요. 한때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로 불렸던 싱가포르는 3.8%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시장 주도권을 다시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미국 SEC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걸까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게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고요.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제시한 지니어스 액트의 영향이 큽니다. 규제가 불투명한 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그게 해소될 거라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면서 돈이 다시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급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사실상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첫 시도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안제가 거치니까 전 세계 자본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인 미국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VC 시장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번 투자 동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 메시지는 뭘까요? 다가올 2026년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4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VC 시장은 돌아왔지만 그 파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수의 검증된 기업만이 그 열매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역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살아남은 검증된 플레이어에게만 흐른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면 투자받기 극도로 어려워진 거죠. 세 번째는 미래 유망 분야,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셋째, 미래의 승자는 오늘 계속 얘기했던 AI,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이 3가지를 놓치면 시장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세계 시장은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글로벌 전략을 짤 때 미국 시장을 빼놓고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3분기 보고서는 이제 이 시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게임이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초기 아이디어나 비전만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성숙하고 검증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VC들도 더 이상 미래의 구구를 찾기 위한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안정적인 강자에게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26년까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 이 시장은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 거인들의 전쟁터가 된 셈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의 기반을 누가 더 단단하게 구축하고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핵심이 되겠군요. 오늘 분석은 앞으로 시장을 내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효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굳어지면 과연 암호화폐가 처음 가졌던 탈중앙화라는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우리가 원했던 미래일지, 아니면 기술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될 겁니다. 기술은 성숙해지는데 그 기술이 추구했던 이상은 오히려 멀어지는 아이러니네요. 자본의 논리가 블록체인의 초기 정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